네, 이번 시간부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10시간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교과서에는 C 언어로 되어 있는데 1학기에 공부를 해봤는데 학생들하고 좀 어렵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언어 파이썬으로 이제 만나야 되는데, 자, 파이썬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그 컴퓨터와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절차적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잼을 바른 식빵을 내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명령을 한번 적어와 봐라. 그러면 나는 그 적혀진 명령대로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식빵을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잼도 준비를 해놓고 뭐 등등 준비물을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명령을 쓰겠죠. 말하고. 그건 뭐 로봇한테 명령을 줘서 로봇한테 시켜서 작업을 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런 가정하에 한번 여러분도 나 같으면 어떻게 명령을 할 건가 한번 좀 간단히 써보세요. 그래서 써보고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제 써보기도 하고 뭐 생각도 해보고 했겠지만, 자, 그럼 한번 간단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색다른 방식으로 코딩을 가르치는 한 아버지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What's up, the internet? You know what? I'm hungry. I could really go for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Do you guys think you can write down some instructions and teach me how to make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Yeah. Dad, I'm done. Step 1. Get 2 pieces of bread out. Got 'em. Get a butter knife and get some PB.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No, Dad, with the peanut butter. I'm just doing what it says. It says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Hold on. Get some jelly, rub it on the other half of the bread. No, Dad, open the jelly. Well, it doesn't say to do that. Put the bread 샌드위치를 together on 만드는 top of 과정을 each other. 논리적으로 세분화해서 아이들이 설명하게 하는 훈련.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컴퓨터 언어를 가르치는 대신 코딩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Take 1 piece of bread and take the butter knife that has the peanut butter on it and spread it all over the top of the piece of bread. Dad, That's the top. I mean the sides. Squirt some on another piece of bread. Take the butter knife, rub it all over the top of the piece of bread. I quit. You're not making any sense. Sorry, ruined it on purpose. He knows how to make one. 저는 블로그 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보았듯이 간단한 식빵, 잼을 발라서 식빵을 만들어 먹게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절차적 사고란 무엇이냐? 이제 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과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잘게 쪼개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제거할 건 제거하고 반복되는 것은 반복되는 것끼리 묶고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처리해 나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절차적 사고라고 하는데,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제 연습을 하고 그것을 자주 하게 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절차적 사고의 문제가 부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런 방법으로 처음에 이렇게 하고 중간에 이걸 놓고 마무리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훈련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자, 인간의 언어와 컴퓨터의 언어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컴퓨터는 이제 기계어로 되어 있고 이진수에 의해서
그럼 이제 인간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짠 것을 컴퓨터가 알아먹기 쉽도록 뭔가 이제 필요가 없겠죠, 언어가. 그리고 그거를 해석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러한 그 컴퓨터와 대화하는 언어를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가장 대표적인 게 C 언어가 있고요. 뭐 C++, 자바, 비주얼 베이직, PHP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이 있겠고요. 예, 이러한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와 명령을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파이썬의 이제 특징을 보면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서 직관적이란 얘기는 탁 보면 이렇게 이해가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직관적이라고 하는 거죠.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고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구글, 아마존 등 이런 데 유튜브, 특히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되어 있어 개발 환경이 좋다.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 파이썬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단체 뭐 그런 데서 내가 올립니다. 이런 거를 내가 짰는데 이 부분이 막혀서 잘 안 된다. 그러면 고수들이 나타나서 거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더 자세한 거는 어디 사이트에 어디 뭐를 활용하면 됩니다 등등을 알려줍니다. 좋죠.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기계 언어와도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확장에 유리하고, 이거는 1990년대 초 네덜란드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했다고 합니다. 뭐 반썸인가요? 반썸. 자,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한 명령어를 컴퓨터가 알 수 있도록 해석해 주는 것을 인터프리터라고 합니다. 컴파일하고 뭐 같은 용어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컴파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실행 파일까지 만드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고요. 인터프리터는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코드 편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코딩을 하고 그리고 바로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고, 그게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해서 거기다 하게 되는데, 환경 설정이라든지 등등 복잡합니다. 이게 선생님이 해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코딩한 것을 바로바로 실행시켜서 해결의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플렛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우리가 검색을 한번 해보죠. 자, 이거는 구글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자, 구글에서 파이썬 리플릿 한번 쳐볼까요? 파이썬 리플릿이라고 치고 검색을 하면 온라인 여기 있네요. 파이썬 온라인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리플릿,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왼쪽에 우리가 명령을 실행을 하고 오른쪽에 결과가 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컴파일러죠. 인터프리터. 그럼 여기 미리 이 사람들이 해놨네요. 프린트하라.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를, 따옴표 안에 hello, world 되어 있죠? 그걸 실행을 딱 요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hello, world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자, 앞으로 이 컴파일러, 이 인터프리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왼쪽에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결과를 보는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상단에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명령과는 상관없는 주석을 설명을 다는 거죠. 여기다가 자, 샵을 누르고 학번 20101, 그 다음에 성명 뭐 홍길동, 이렇게 반드시 이거를 해놓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누가 작성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샵하고 학번 성명을 넣고 작업을 하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이제 코딩이 어느 정도 되면 요거를 화면 캡처해서 아래 연결에 붙여넣기 하고, 그 붙여넣기 한 그걸 저장을 해서
우리 수행평가 업로드하는 곳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프린트 헬로 월드를 프린트하라. 우측에 이와 같이 한 거 했죠. 자, 그러면 지금 한 거 샵 학번 20101 성명 홍길동 요거 한번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크게 해놓을게요. 좀 크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자, 그리고 한번 인쇄를 한번 또 해볼까요? 프린트 안녕하세요. 자, 프린트 print 그 다음에 따옴표로 묶습니다. 문자를 출력할 때는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를 이제 이렇게 출력하라 라고 명령을 우리가 내린 거죠. 그러면 프린트하고 가로 안에 있는 문자를 실행을 하면 출력을 해줍니다. 한번 요 실행 버튼을 눌러 볼게요. 네, 그러면 헬로 월드 안녕하세요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큰 화면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와 같이 실행 결과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작업하세요. 선생님은 요거 이제 편의상 좁게 해서 왼쪽에다가 좁게 해서 이렇게 아래에다가 결과 나오고 위에 코딩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또 실행하라고 되어 있네요. 프린트 print 프린트. 자, 요거는 자, 큰 따옴표로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작은 따옴표로 해볼게요. 이번은 자, 요 작은 따옴표로 자, 양쪽에 지가 알아서 생기죠? 안에다 입력만 하면 됩니다. 홍길동입니다. 아이고. 그렇죠. 자, 작은 따옴표 넣고 여러분들 홍길동입니다 하면 앞으로 나오는 홍길동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본인 성명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애가 아니면 홍길자라고 하는 아이가 이걸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밑에 홍길동이 나왔죠. 자, 여기 클릭하고 다시 엔터 치면 자, 이번에는 한번 숫자를 넣어볼까요? print 프린트하라. 자, 숫자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20101 이렇게 따옴표 안 하고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 파일을 한번 누르면 20101 제대로 잘 나왔네요. 여기 와서 엔터 또 한번 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프린트 하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고 실행한 결과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바로 괄호 안에 내용을 출력해 달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입니다. 여기 함수. 자, 함수는 앞으로 뒤에서 이제 좀씩 배우게 될 텐데 좀 간단한 프린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 달라 이런 거였습니다. 자, 이제 주석입니다. 주석은 설명을 단다 그런 건데 자, 우리가 여기 샵하고 학번 성명 넣었죠. 이게 주석입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설명을 단다. 이게 주석입니다. 그러면 여러 줄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서요. 엔터를 치고 자, 따옴표 하나, 둘, 지금 자동으로 지가 두 개가 생겼죠. 그다음 한 번 더 따옴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많이 생겼는데 자, 딜리트 키로 이거를 하나, 둘 지우고 이렇게 세 개만 남깁니다. 그리고 엔터. 자, 여기다 설명을 씁니다. 자, 설명 뭐라고 쓰겠죠. 본 파이썬 프로그램은 뭐 어떤 계기로 만들었으며 어쩌고 저쩌고 한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이제 막 써나갑니다. 그리고 또 엔터 치고 또 설명 또 여러 가지로 말하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길게 쭉 이제 해나갑니다. 그리고 끝날 때 똑같이 또 따옴표 요거 3개 요렇게 하고 엔터. 그리고 또 이제 밑에서 이제 또 프로그램 명령을 또 실행을 하겠죠. 프린트 print 안녕을 넣어볼까요? 시작 파이썬 시작 이렇게 파이썬 시작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명령을 내려보면 자, 어때요? 여기 지금 20101 나온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표시가 된 것 없죠?
없고 파이썬 시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출력이 됐죠. 예. 이거는 프로그램 명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석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입니다. 변수 여기다 놓고 이렇게 엔터 치고요. 자, 변수. 자, 변수는 데이터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지요. 그래서 이 변수는 우리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느냐? 한번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시작을 해볼까요? 예시를 한번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자, 여기서 프린트하라 print 프린트하라 따옴표 좀 기네요. 자, 반려견 그렇죠. 반려견 이름은 뽀삐이고 나이는 3살입니다. 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럼 선생님 이제 좀 커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세요. 자, 요거를 프린트 한번 하라라고 명령을 내려볼게요. 자, 반려견 이름은 뽀삐이고 나이는 3살입니다. 딱 출력이 됐죠? 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이걸 바꾸라고 그래요. 반려견 이름은 뽀삐가 아니라 여기 저기 뽀동이고 나이가 3살이 아니라 4살이다 5살이다 이게 수시로 변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서 여기 뽀삐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여기도 3을 다른 거로 바꾸고 이게 또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러면 이거 찾아다니면서 고치려면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변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뽀삐 강아지 이름이 담길 곳을 변수에 담습니다. 자, 변수 name이라고 하는 곳에 일단 담아 볼까요? 자, 이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주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의미 있는 이름으로 여긴 이름이 들어가는가 보다 라고 name으로 하고는 다음표를 하고 그 다음에 뽀삐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하고 이쪽으로 와서 엔터를 하고 자, 이번엔 나이요. 나이는 올드라고 한번 줄까요? 올드 나이니까 한약해 OLD는 자, 숫자니까 그냥 3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네, 3만 자, 프린트 print name 자, name을 출력하라. name. 그러면 아마 분명히 뽀삐가 나올 겁니다. 실행해 보면. 자, 뽀삐 나왔죠? 다시 여기로 가서 엔터 치고, print, print. 자, old, old. 자, old 안에 있는, 즉, 3을 출력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출력을 하면, 네, 뽀삐 3이 출력이 됐네요. 다음, 여기로 와서요. 자, 이 두 개를 다 출력하라. 그러면 print 가로 열고 자 name name 자 변수 출력을 하나 하고 나면 컴마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old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자 뽀삐 앞에 나왔죠. name 속에 들어있는 값이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컴마 하면서 얘가 자동으로 사이뜨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old 나이 3이 출력이 됐죠. 그래서 뽀삐 3이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또 구체적으로 한번 이거를 print print 가로 열고 자, 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쳐보십시다. 반려견 이름은 자, 따옴표로 하고요. 문자를 출력하는 겁니다. 반려견 이름은 자 문자열 출력이 되고 그리고 문자열 뒤에다 갖다 놓고 컴마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수명이 와야 되겠죠. 이름은 변수 반려견 이름이 name에 들어있죠. 여기다 name이라고 칩니다. name 그 다음에 또 컴마 그 다음에 문자열 이고 그 다음에 나이는 자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 다음표 뒤에다가 컴마하고
자, 여기 또 3살, 3이 와야 돼요. 3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네, 올드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OLD. 자, 그럼 3까지 들어간 상태예요.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살입니다. 이거 따옴표 놓고 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자, 반려견 이름은이라고 하는 문자 다음에 네임에 들어있는 네임에 들어있는 요거 뽀삐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이고 나이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올드에 들어있는 3이 출력이 되고 살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자, 반려견 이름은 뽀삐이고 네임에 뽀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이는 3, 이거 올드에 들어있는 3, 살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값이 변할 때 많은 것을 빠르게 수정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여기 어떤 사람이 이제 야, 뽀삐가 아니라 뽀동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뽀동이로 바꿉니다. 뽀동. 그리고 3살이 아니라 5살이래. 5살. 그리고 실행을 딱 눌러보면, 자, 여기 싹 바뀌었죠. 여기 뽀동이 5로 바뀌었고, 나이는, 여기 뽀동이로 바뀌었고, 나이는 5살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변수를 활용해서 했을 때 아주 좋은 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수 선언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어라 라는 의미로, 자, 변수는 값은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같다는 뜻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알아두세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넘은 10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만나면 넘이 10과 같다는 뜻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10을 왼쪽 넘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라 이런 뜻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 봅시다. A는 자, A라고 하는 변수에 2를 담아라. 다음 B라고 하는 변수에 3을 담아라. 됐죠? 왼쪽이 변수명입니다. 다음 C라고 하는 변수에 A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 더하기 B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한번 해봅시다. 프린트, print, 프린트. 자, C. 요렇게. 아이고, 어디로 올라가냐, 이거. 노트북이라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자, 보세요. 여기 5 결과가 딱 나왔죠. A에 2가 들어가 있고, B에 3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C는 당연히 5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프린트 C를 하라라고 하면 5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또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거? 자, 네임에 홍길동을 넣어보고요. 네임은 홍길동. 홍길동이라는 말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본인 이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홍길동.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들어있는 거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print. 자, name, name. 그러면 분명히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를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name 속에는 홍길동이 들어있는 거죠. 그 홍길동이 들어있는 것을 출력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하면 실행을 하면 홍길동 딱 나왔죠. 이런 겁니다. 이번에는 학번 한번 넣어봅시다. 자, 학번은 넘버니까 num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학번을 넣어라. 201011이라고 하는 학번을 넣어라 했죠? 그러니까 이걸 또 한번 프린트 해보라고 할게요. print num 하면 2010이 아마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출력이 됐죠? 잘 됐네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출력을 하라라고 하는 거는, 자, 프린트 print 가로 열고 num 이번에 num을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컴마
name, name. 자, 먼저 name을 쓰면 이름이 나오는 거고, 먼저 num을 쓰면 학번이 나오는 거고, 순서를 선생님이 바꿔봤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학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 나오고, 이렇게 됐죠? 네, 됐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바꿔봤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은 한번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을 줄 때는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렇게 줘야 됩니다. 네. 영어 소문자로 주면 되겠습니다. 또 영어 대문자로 주면 되겠습니다. 또 섞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name, 요거는 앞에 대문자, 요거는 전부 대문자. 그래서 요거는 하나, 둘, 세 개가 다 다른 변수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 문자와 숫자를 결합해서 변수명을 줍니다. 앞에 문자, 뒤에 숫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언더바로 해서 의미 있는 이름을 주기도 합니다. my 언더바 name. 요건 마이너스 키를 Shift 누르고 하면 요게 밑으로 마이너스가 밑으로 달라붙죠. 그래서 우리가 언더바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다음 첫 글자에 숫자가 오면 안 된다. 이렇게 7타임, 5넘 이런 식으로 변수명을 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다음 특수문자를 변수명으로 줄 수는 없다. 자, 이메일하고 여기 at라고 하는 특수문자가 왔죠. 이거 안 됩니다. time 뒤에 특수문자 이거 안 됩니다. 다음 이거 마이너스인데 사칙 연산을 할 때 마이너스를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수명으로 줄 수가 없다. 다음 공백을 중간에 둘 수 없다. 타임하고 여기 공백이 있죠. 네, 이렇게 변수명을 줄 수가 없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다음 예약어입니다. 예약어는 if, for, while 등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컴퓨터 명령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약어로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까지 한 것을 우리가 한번 1차 수업 끝입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그냥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자 1차 수업 종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화면 캡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요거를 화면 캡처를 한 걸 보겠습니다. 자, 조금 줄여서 한 화면에 다 나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면 한 화면에 다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다 나왔네요. 자, 이거 이렇게 다 나오게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윈도우 Shift S 눌러서 요렇게 네, 이렇게 캡처를 했죠. 요 캡처한 거를 한글 실행을 시켜서 여기 파일에서 새 문서 여러분들은 바탕화면에 아래 한글을 띄우면 실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 한글을 실행을 해서 저 학번 넣고요. 파이썬 첫 시간이라고 일단 할까요? 파이썬 1차시 네, 해놓고 학번 네, 20101 그 다음에 성명 홍길동 여러분들 본인 이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캡처한 거 붙여넣기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작업한 것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뭔가 작업이 시작이 되면 하나 화면에 이렇게 하고 다음 이어서 하는 거 이렇게 여기로 하는데 요거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객체 속성에서 여기 글자처럼 취급 이걸 반드시 해야 나중에 이것이 따로 돌아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글자처럼 취급 여기 반드시 해놓고요. 설정 그리고 여기 클릭을 하고 엔터 치면 밑으로 커서가 내려옵니다. 여기에다가 또 붙여넣기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 클릭을 하고요. 바탕화면에 파이썬 1차시 자 가로 열고 20101 홍길동 이렇게 본인 학번과 이름을 가로 속에 넣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저장된 것을 이제 여러분들 게시판에 수행평가 올리는 곳으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